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그동안 악재 속에서 좀처럼 시원하게 달리지 못해서 좀 다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밤에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65,400달러까지 최고치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2주간 현물 ETF로 2억 7천 달러의 신규 자금이 재유입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미증시에서 진행이 되면서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까지 유입되며 한 달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ETF 유입 규모가 최근에 대규모 자금 유출세에 비하면 좀 제한적인 수준이긴 한데요.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주죠. 스트래티지가 3%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코인베이스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증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다 약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강 후약의 형태로 좀 소폭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 등 이 반도체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의 신규 AI 칩 개발 소식에 알파벳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파트너십 체결도 AI 관련 호재에도 이렇게 강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군 사망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이렇게 최근 주가 조정으로 증시의 체력이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진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전쟁 리스크가 추가 확산이 될 여지는 좀 낮아 보이는데요. 외신 채널들만 보더라도 미국과 이란 모두 외교적 협상 재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주변 중재국들도 10일 휴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알파벳 그리고 인텔의 실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쟁 이슈보다는 이런 실적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또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연준 변수 속에서도 스트래티지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또 XRP의 글로벌 금융사들과 협력하는 소식 나오고 있죠. 리플의 목표가가 6달러 넘게까지 또 전망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물량 유입과 유가 그리고 통화 정책 변수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래티지는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지 않는 대신에 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달러 준비금을 32억 2,500만 달러까지 늘렸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현금 확보가 우선주 배당과 부채 이자 지급 등 방어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있는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통주 주주를 희생시켜서 우선주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또 강하게 비판의 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확보된 대규모 현금이 향후 추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실탄이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 유동성 방어용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자, 가상자산 분석가들이 내놓은 글들이 있어서 좀 모아봤습니다. XRP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기 하락 채널 내에서 가격 압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왔고 이제 정말 향후에 강한 상방 돌파 랠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XRP의 상품 지위를 연방법에 명시하는 이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의 표 확보 그리고 윤리 조항 쟁점으로 인해서 연내 법제화 확률은 현재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서 ETF 자금 유입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최고 5달러를 넘어서 6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법안이 무산될 경우에는 가을까지 1달러 아래로 밀릴 위험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마스터카드, JP모건 등 대형 금융기관의 협력을 공개하면서 기관 중심의 실물 금융 인프라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만 이러한 사업적 호재가 XRP 시세 상승으로 직접 연결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현재 XRP는 이런 거시적인 변수 속에서 1달러 5센트에서 10센트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지금 매집의 기회로 봐야 하는 순간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래도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흐름 좋게 초록불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부터 어제 같은 시각 대비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81% 상승한 65,350달러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1.5%나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7달러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 리플도 1.39% 오르면서 1달러 10센트 넘어가는 흐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 역시 1.73% 강세 흐름 보이면서 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초록불 짙게 그리면서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서도 24시간 동안 든든한 전문가님 곁에서 실시간 타점과 또 시황 분석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정보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단에 현재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정보방 들어와 계시면 24시간 동안 전문가님 곁에서 실시간 타점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타점을 정말 누구보다 잘 읽고 저가 타점을 정말 잘 잡으시는 또 신문 전문가님 모셔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브레 전문가 신문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서서히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이 외통수에 걸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록이 드디어 XRP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이슈 두 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또 블랙록이 XRP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 잠시 후 자세히 풀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워낙 잘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그 빛을 발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히든코인이 정말 며칠 만에 딱 깔끔하게 6%나 수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코인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수익이 좀 낮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피스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피스 네트워크가 제가 전략적인 매수 구간이 68원이었는데 이후에 71원, 그다음에 6%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강력한 지지가 71원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지금 피스 네트워크 1시간 봉을 보면은 지금 지지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시라. 그래서 수익 내신 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린 히든코인 1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히든코인도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피스 네트워크 며칠 만에 6% 상승을 했고요. 사실 제가 지난 방송들을 보니까 7월 초부터 이 코인을 알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챙겨가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단기간에 오를 때 이 부분이 고점인지 좀 확실히 모르겠다. 수익을 잘 혼자서 못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정보방 준비해 놨습니다. 신문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따라서 이런 히든 코인들 같이 확정 수익을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챙길 수 있도록 정보방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타점도 꼭 받아가시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10% 이상이 기대가 되는 히든코인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코인에 대한 코인명 그리고 자세한 정보까지도 정보방 안에서 다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법안 통과 시에는 상승세가 재개될 수도 있겠지만 상원에서 막히면 주요 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하원 청문회가 중요했다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우선은 7월 17일 날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렸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워싱턴 DC에 열렸는데 네. 지금은 뉴욕에서 열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중심부에서 열렸다. 그래서 블랙로크와 피델리티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참가를 했었고 그 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하는 그 과정에 디지털 자산 법안이 단순히 정치 논쟁이 아닌 실물 경쟁의 실무에 이제 주안점을 뒀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프레임에 대한 논리를 본격적으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는 규제 관할권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SEC와 CFTC 간에 어떤 명확성한 그런 갈라치기를 좀 했다. 이런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원 의원이 이제는 상원 의원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 의원에서 미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원 의원이 우리 통과시켰으니까 빨리 통과시켜라. 그리고 수정할 거 있으면 여기서 수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바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하원 의원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좀 키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상원과 하원과의 뭔가 또 대결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네.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커다란 게 나온 게 없나요? 거기서 나온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였죠?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윤리 조항이죠. 윤리 조항. 네네. 윤리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윤리 조항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과시키라는 이런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 압박을 하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 의원 쪽에서는 그 압박을 이제 상원 의원 쪽에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진짜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하원이 상원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결국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 최종 통과될 수 있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솔직하게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실까요? 우선은 50대 50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블랙록이 네.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SEC 의장이 클래리티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현재 아시아권이나 그리고 다른 유럽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에서 무조건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야지만이 이번에 암호화폐의 도시를 좀 만들 수 있다. 수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세 가지 청수는 첫 번째 블랙록이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과 네. 그리고 물밑 작업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원의에서 완벽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새로운 법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화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번에 표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분명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60표를 넘느냐 못 넘느냐거든요. 네. 60표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상원을 만나서 쉬운 3표를 단단히 결속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시계의 촉박감입니다. 뭐냐면 이제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속 지역구에서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클레이티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자칫 자기가 낙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번에 클레이티 법안 표결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되는 쪽에다가 조금 더 1%라도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클레이티 법안이 표결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51%, 반대는 49% 정도로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것 중에 블랙록의 압박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블랙록이 왜 이렇게 이 가상자산 제도화와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지 사실 저는 그 진짜 그 속내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기로 유명하죠. 이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고 그리고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클레이티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더리움 ETF로 블랙록이 상당히 돈을 많이 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돈이 된다는 걸 상당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모든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모든 국가라든지 이런 거대 자본들이 상당히 크게 자금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운용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여기 제도권 안에서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클레이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좀 돈을 거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블랙록이 거대한 디지털 금융 제국을 건설을 하면서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보고 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세 가지 코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잡코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코인 쪽으로 가셔야 돼요. 메이저 코인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뭐 잘 알고 있죠. 완성된 기초자산이자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산 토큰화의 핵심 인프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는 XRP. XRP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왜? 블랙록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이겁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자금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안 들이고 옮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해외 계좌를 좀 옮길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원화를 업비트나 빗썸에 넣죠. 그런 네. 다음에 테더로 바꿉니다. 테더로 바꾼 다음에 해외 계좌로 넘기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그 연계하냐면 트론 같은 것을 연계를 시키죠. 네네. 그런 다음에 그 테더가 넘어가면 그 테더를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몇 번을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치면서 발생하는 게 수수료란 말이에요. 근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그 거대 자금들을 옮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1조 원 이상들을 옮길 건데 그 자금들을 옮기면 수수료가 거의 몇 억씩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그대로 XRP에 실으면 그 XRP에 실어진 원화가 그대로 달러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3초에서 4초 안에 넘어갈 수 있기 와. 때문에 블랙록 같은 경우는 XRP의 그 기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 현물 ETF도 지금 지속적으로 XRP 현물 ETF를 만들겠다 만들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뭐 클레이티브만 통과된다고 하면 XRP 뭐 현물 ETF도 시작해서 네. 현물 XRP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대 자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XRP 3대 코인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 메이저 코인 안에서 기술적인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겠죠.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나는 혼자 스스로 타점 잡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정보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타점 읽어주는 남자 신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 앞부분에서 얘기해드렸던 오늘의 또 히든코인 10%의 수익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코인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요 지지구역이 있거든요. 아래쪽에다가 녹색선을 좀 해놨는데 이 중요 지지구역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지지구역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마법 차트나 세력 차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분명히 세력들이 들어왔다. 돈을 집어넣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주요 저항구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면 거래량을 가장 크게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면 돌파 후에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 이 중요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신다고 하면 단기간에 10% 이상 더 수익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코인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이렇게 바닥을 지금 계속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전고점도 돌파하려는 모습인 거죠, 전문가님?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에 보면 주요 저항구역에서 네. 보면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거기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히든코인도 6% 상승률을 보였고 그 코인 이름이 바로 피스 네트워크였는데 그 코인으로 지지난주에도 10% 넘게 수익을 며칠 만에 막 챙겨주셨더라고요. 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 이렇게 매주 수익을 보여주신다는 게 히든코인을 뭐 여러 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참 놀라웠는데 오늘 히든코인 또한 10% 단기 수익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가 10% 이상의 수익을 오, 진짜요?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피스 네트워크에 이어서 히든코인 준비를 해주셨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지금 확실하게 다지고 있고 심지어 전고점이 가장 중요한 이 음봉 자리를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이 강력한 신호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매수 타점 또 함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